모든 사람은 때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을 때나 낯선 도시로 이사를 간 뒤에나 주말을 같이 보낼 사람이 없을 때 말이죠.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때때로 느끼던 이 감정은 만성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8세에서 34세 인구의 60%가 때때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46%가 주기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역사상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낍니다. 외로움과 혼자 있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함께 있으면서도 매 순간 불행할 수 있죠. 외로움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외롭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외로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말하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만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흔한 편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들에게 사회성은 사회적인 연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로움은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 명예, 권력, 외모, 사회성, 인품, 그 무엇도 외로움을 막아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당신의 생물학적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1.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외로움은 배고픔처럼 몸의 기능입니다. 배고픔은 신체적 필요에 집중하게 만들고, 외로움은 사회적 필요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의 몸은 사회적 필요에 반응합니다. 수백만 년 전 함께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조상들이 협동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점점 커지며 다른 사람이 생각과 감정을 읽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연결이 생물학적 일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약 50명에서 150명 정도와 관계를 맺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열량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전하게 자고 자손을 돌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는 것은 생존, 혼자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조상들에게 생존이 가장 큰 위협은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제를 고통스럽게 느끼게 진화했고, 이 고통은 고립을 피하게 해주는 조기 경고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배제를 더 고통스럽게 느낀 조상들은 행동을 바꾸어 부족에 남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추방당해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은 오랫동안 효과적이었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현대 사회의 이면, 오늘날처럼 외로움이 확산되기 시작한 건 르네상스 후기부터였습니다. 서양 문화는 개인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지식인들은 중세의 전체주의를 버렸으며, 청교도 신학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이 흐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마을과 들판을 떠나 공장으로 갔고, 수백 년간 유지되던 공동체는 해체됐습니다. 도시는 성장하고 현대화가 빨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새 직장, 사랑, 교육을 위해 자신의 사회적 연결망을 뒤로하고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적은 사람을 더 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가까운 친구 수는 1985년 평균 3명에서 2011년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일, 연애, 자녀, 넷플릭스 등으로 바빠지며 친구와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 새로운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은 만성화됩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우주선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50만 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함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외로움은 어떻게 치명적인가?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해로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노화를 가속하고 암을 악화시키며 치매와 면역력, 저하까지도 유발합니다. 외로움은 비만보다 2배 해롭고 하루 한 갑이 담배만큼 위험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외로움이 만성화되면 외로움이 외로움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체는 사회적 고통과 물리적 고통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고통을 느끼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뇌는 자기 보호 모드에 들어가 위협과 적의를 더 많이 감지하려 합니다. 사회적 신호에 예민해지지만 정확한 해석은 어려워집니다. 중립적인 표정을 적대적으로 오해하게 되며 타인에 대한 불신도 커집니다. 세상과 타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보다 더 차갑고 불친절하고 사회적으로 어색해 보이게 됩니다. 4.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외로움을 강하게 느낀다면 당신이 빠질 수 있는 악순환을 인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고립 긴장과 슬픔, 부정적 상호작용, 자기인식 악화 행동, 변화 고립 심화 외로움은 당신이 수업 때 친구들 곁에 앉지 않게 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초대도 거절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배제되었다고 느끼고 결국 실제로도 배제됩니다. 이런 과정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종국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외로움이 정상적이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삶이 어느 시점에서 외로움을 겪습니다. 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외로움을 인식하고 원인을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했는지 돌아보고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았는지 점검해보세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정말로 부정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닌지도 생각해보세요. 상대는 나쁜 의도가 없었지만 그저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한 인식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로만 해석하지 않았는지, 참여하기도 전에 미리 단정 짓지 않았는지,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마음을 다시 열 준비가 되었는지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행동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회피하진 않았는지, 초대를 거절할 핑계만 찾고 있진 않았는지, 스스로를 지키려다 타인을 밀어내고 있진 않았는지요. 진심으로 유대를 원하면서도 현 상황에 안주하고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외로움을 개인의 행복 문제로 보든 공공보건의 문제로 보든 분명 주목받아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그 문명이 인간의 본질적인 연결,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환경에서 필요한 것을 찾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찾습니다. 인류 사회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인간 세계를 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